안녕하세요. 수학 과목 선택에 대해서 설명할 진지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잘 들으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에는 어떤 선택 과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1학년 때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이 수학이란 과목은 공통 과목으로서 고등학생들은 다 배우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1, 2 과목이 2학년 때 모든 우리 학교는 2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배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지만 다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기하라는 선택 과목이 존재합니다. 기하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이제 3학년 때 우리가 개설이 되는데, 얘네들은 둘 중에 한 과목을 꼭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두 과목을 다 듣고 있는 학생들도 존재하는데 이게 한 과목 이상은 꼭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수학과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도 역시 3학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얘도 역시 기억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과목에는 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라는 거는 먼저 배워야 되는 과목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우리가 교과목에서 보면 1, 2가 구별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1, 2가 있는 과목들은 전부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학 1, 2는 위계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동시에 얘처럼 이렇게 동시에 개설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1학기 때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를 개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미적분이라는 애가 수학 1, 2를 다 배운 다음에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미적분 과목을 3학년 때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 수학도 위계가 있는 과목인데요. 경제 수학은 수학 1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경제 수학은 우리가 3학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선택하는 범위 안에서는 위계에 맞게 선택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볼 건데요. 이제 미적분이란 과목 우리가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죠.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수학 1, 2를 배운 다음에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추천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적분 과목은 우리가 일반 보통 교과 과목들 중에서는 심화된 수학 과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2학년 때 배웠던 수열에 대해서 이제 극한하고요. 이제 급수 이렇게 우리가 극한 급수를 하고 미분법과 적분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이제 수학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수학 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을 학습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우리도 이 과목도 역시 이제 3학년 때 우리도 이제 개설하고 있고요. 내용은 뭐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하 미적분과 확률계 통계를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기하 과목은 얘도 역시 보면은 수학을 배운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과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개설을 하고 있고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기하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다루고 얘도 기하라는 수학 파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는 진로 과목이죠. 그 다음에 경제수학. 경제수학은 수학 1을 학습하는 다음에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하라는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는 지금 설명했던 미분이나 미적분이나 기하라는 과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미적분이나 기하라는 과목은 심화된 수학을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어떠한 학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거라면, 경제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싫어하는 그 증명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식들을 활용해서 이 공식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명이나 이런 건 없이 미분을 가지고 변화율을 구할 수 있구나. 여기서는 미분을 증명하거나 미분을 유도하지 않아요. 공식을 그냥 주어지고 공식 갖다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봤듯이 경제수학이다 보니까는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나요. 선생님들도 이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문제는 너무 쉬운데 용어들이 어려워서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단 여기는 상경 계열이나 이렇게 경제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경제를 듣는 학생들이 듣는다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하고 조금 이렇게 결을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하고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것들을 이용하는 과목이에요. 수학과제 탐구인데요. 이 수학과제 탐구는 여기에서 보듯이 수학을 학습한 후에 배울 수 있고, 내용을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관심과 흥미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탐구를 경험하고 탐구 능력을 향상하고, 이게는 수학에 대해서 수학 교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탐구 활동을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탐구할 때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 발표하는 거, 평가, 계획 세입,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얘는 활동을 하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 과목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선택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이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얘는 대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공통 과목 수학이죠. 수학.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수학 1, 2 있고요. 3학년 때 있는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까지. 얘네들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등급까지 다 나오는 과목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얘네들은 점수하고요, 평균, 그 다음에 수강자 수만 나와요. 등급은 산출되지 않아요. 얘는 성취도가 나오죠. 성취도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취도가 A라는 애는 100점부터 80점까지 A고, B라는 애가 80부터 60점까지, C라는 애는 60부터 밑으로 다 C예요. 이렇게 우리가 값들이 나오니까 얘도 역시 주의를 해서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A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많은 학교들에서 단순하게 A를 받으면은 이렇게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대부분의 학교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론 비율이나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이런 학교들도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대부분 A로서 점수를 받는다면은 A를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학생, 듣는 학생들은 모든 진로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 13명 이하인 과목은 우리가 수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은 올해 같은 경우 경제 수학이 13명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등급은 나오지는 않는데 표준 편차가 주어져요.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은 이 학생이 몇 등을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역산을 해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등한시하면은 안 되는 과목이에요.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목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평가를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하시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수능에는 이렇게 선택 과목이 올해부터 생겼죠. 저기 수학 1, 2가 공통 과목이고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이에요. 얘네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통 과목이 22문항 74점이고요. 선택 과목이 8문항 26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중에서 공통 과목이 중요해요. 무조건 공통 과목이 중요해요. 왜요? 배점도 크고 그 다음에 문항수도 더 많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일반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일 것이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과의 계열의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공계 학과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때 미적분이나 기하를 꼭 선택하라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확통을 선택해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표는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내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 이거 올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선생님 표에 있는 학교들은 이 표에 있는 학교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이공계열에 지원할 수 있어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과학도 보면은 탐구 두 과목을 선택해야 탐구 두 과목도 과학도를 두 개를 선택해야 되고 요런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학교 이름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들이에요. 선호하는 대학교. 근데 선호하는 대학교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대학교들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을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없는 대학교에 이공계열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과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될 거는 내가 수준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요 이수 기준이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2021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
2015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학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수학 다른 과목은 선생님 다 많이 설명을 들었을 것 같고 수학은 여기 교과 이수 기준에는 수학 과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가산점 받을 때는 일반 4과목을 선택하든지 일반 3과목 진로 하나 일반 4과목을 선택하기는 쉽진 않아요. 저기 안에 미적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수학이라든지 기하라든지 아니면 수학과제 탐구라든지 이런 과목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가산점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지금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성적표에서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을 점수를 구별하지 않고 합쳐서 점수가 제공되어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내 점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애가 있냐면요. 더해주는 애가 얘가 있어요. 5번에 해당되는 거.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 이게는 뭐냐면은 기하면 기하, 미적분이면 미적분, 아니면 확률과 통계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에요. 공통 과목 평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공통 과목 확통을 선택한 애들하고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하고 공통 과목 평균을 보면은 당연히 미적분이 넘겠죠. 당연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얘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선택할 때 확률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점수가 똑같다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왜? 요 점수가 높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중에서 중요한 거는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을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의 등락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잘할 수 있는 과목. 무작정 난 이공계니까는 이과니까는 미적분을 선택해야 돼, 기하를 선택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니에요. 확통을 선택해도 나는 충분히 이공계열에 갈 수 있어요. 이공계열 학과에 갈 수 있어요. 미적분을 선택해도 갈 수 있고 미적분을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할 때 내가 나의 능력치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능력치를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내가 어떤 수준의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수준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내 점수로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결정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